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애꿎은 피해자까지 생기는 등 사건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내일 가해 여학생 중 한 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여중생 A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B양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앞서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묻고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모두 11명이 참가한 심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 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4세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된 겁니다. B양은 A양을 지난 6월 29일에 폭행한 뒤 지난 1일에는 이 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1시간 반가량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해 여중생이 현재 만 14세입니다. 어른들과는 좀 다른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영장 청구에서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여서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55조와 자수, 혐의시인, 소년은 위탁 중이라는 사정과 형편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SNS를 통해 퍼진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던 이번 폭행의 잔인함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보복이라는 점은 중형 선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원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 사건 주범은 모두 2명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B양 말고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C양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같은 건으로 2번 처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이송이 되면 B양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보복 폭행이었는데 그러니까 폭행이 한 건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주범 외에도 다른 여중생들도 폭행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우선 지난 1일 폭행 현장에는 주범 말고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나머지 2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나마 폭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만 13세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여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집단 폭행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보복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5명이었고 이번 사건 주범인 B양과 C양이 포함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복 폭행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앞선 폭행 사건을 조사해 여중생 3명을 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A양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7명입니다. 네, 이 사건 미리 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워낙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좀 엇나간 관심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일에 SNS로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주 초 취재진이 당시 공장 앞에서 1시간 반가량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면서 시민들 분노와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부모는 경찰이 보복범죄인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지도 않는다며 심하게 다친 A양 피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1차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 보호관찰소 등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YTN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폭행 장소까지 끌려간 400m 동선을 파악해 경찰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CCTV를 확보하고 당시 가해자들이 주변의 어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A양을 끌고 가며 폭행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단지 비행 청소년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관계기관에만 물을 게 아니라
아이들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어른들도 생각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더 잘 보살피고 관찰하겠다는 사건 관련 대책을 내놓았고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신상이 노출되면서 빗나간 폭력도 잇따랐습니다. 가족에게 욕설과 어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심각해 경찰이 보호 조치에 들어갔는가 하면 가해 학생이 지난해까지 다녔던 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만 보고 나무라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부모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호소하려고 올린 피해자 사진을 희화화 대상으로 삼거나 성희롱까지 일삼은 몰지각한 남성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 이를 이용해 관심을 끌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관심과 비판도 좋지만 괜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김종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김종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